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 살 이상 여자와 사귀면서 전세대출 받은 전셋집에 얹혀 살고 있는 와중에 그랜저 프라이브 질렀네요. 5년만 차 끌고 팔아서 GLC 9천짜리 산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뒤에 내용 빠졌군요. 남자 왜 그럴까? 다는 아니지만 차가 뭐길래 이게 차는 소모품인데 덩치 큰 소모품 아닙니까? 덩치 크고 값비싼 소모품, 그리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소모품, 어떤 식으로 관리하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감가상각이 대상. 그게 자동차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자동차가 좋은 거 있으면 좋죠. 누구나 자기의 드림카 있죠. 있는데 그 드림카를 내가 무조건 뭐 능력이 안 되는데 여유가 없는데 굳이 몰 필요는 없잖아. 왜냐? 우린 현실을 봐야 되니까. 근데 요즘 보면 자신들의 재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저 차를 몰고 싶으니까, 저 차를 갖고 싶으니까 참지 못하고 이 자동차를 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우린 그런 사람들을 카푸라 부르죠. 카푸어. 근데 예전보다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경기가 안 좋으면 카푸가 줄어들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독산사 카푸어가 많았지만 요즘엔 국산차 카푸어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모로 좀 제조업이 좀 안 좋잖아요. 상황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보면 제조업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지금 제조업 일하시는 분들이 급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잖아. 여유가 없다는 얘기고 예전만큼 이제 돈 벌이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또 직장에서 또 잘릴 수 있는 거고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근데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동차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돈 많고 자동차에 굴려도 이제 문제가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량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좀 덩치가 큰 차들이 많이 팔립니다. 큰 차들이. 예전 같으면 이제 상위권이 아닌데 요즘에는 그게 최상위권이에요. 우리 소렌토가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팔던 차가 아닙니다. 꾸준하게 팔던 차지 막 대중적인 차는 아니었어. 근데 지금 가장 대중적인 차가 돼버렸어요. 판매량이 그것을 증명하죠. 지금 2년 가까이 제가 알기로는 판매량 1등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소렌토가. 그 다음 많이 팔리는 게 카니발이에요. 난 카니발 이해가 안 되는 게 카니발이 벤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결혼해도 자녀가 없는 분들이 많고 1인 가구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 카니발이 많이 팔리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 가정이 있는 사람들도 카니발 보긴 하지만 자녀가 많지 않은 이상은 그런 큰 차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를 모는 건 자유긴 하죠. 그래서 점점 가면 가서 자동차 세가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한 행동을 좀 많이 해요. 뭐냐 하면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만 뭐 남자 27살이면 아직 돈이 없어. 여러분 전화할 때 대봤잖아요. 27살이면 보는 돈이 많을 리가 없어요. 이제 뭐 직장 들어가서 적응하고 이제 돈 벌 시기란 말이야. 그리고 전화할 때 직장 들어가도 처음부터 돈을 많이 주는 회사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차를 뽑고 싶은 마음 알겠지만 참아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차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없어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대도시 많이 있잖아. 대도시는 대중교통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회사가 새벽에 출근하거나 회사가 외곽에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 차가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차를 들고 구매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서울 같은 데 보면 항상 시달리는 문제가 뭐예요? 주차 문제 아닙니까, 주차? 근데 서울은 대중교통 잘 돼 있잖아. 서울에 일하는 분들은 서울 근방에서 이제 출퇴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하철로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차를 몰게 되면 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교통도 막히고. 근데 서울에 사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서울에 보면 이제 뭐 그 지하주차장이나 이제 골목 같은 데 보면 차가 정말 빼곡히 몇 겹으로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 분들 중에 정말 나는 차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이제 일하는데 차가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절대 다수는 차가 급하게 필요하지 않는데 남들한테 뭔가 무시 안 받으려고, 아니면 좀 어린 나이 때 좋은 차를 몰고 싶어서 좀 무리해서 좀 지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에도 보면 왜 좀 그 허름한 동네 많이 있잖아요. 허름한 동네, 이제 뭐 관악구 같은 데 보면 그 동네 사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동네 사는 분들이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을 거라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1인 가구 많은 곳이잖아요.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이에요. 관악구, 신림, 봉천이. 예. 1인 가구 가장 많이 사요. 근데 그 동네에 외제차가 많아.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그랜저나 산타페가 많아요. 근데 집은 뭐 반지하 아니면 저기 이제 연식이 오래된 그런 이제 원룸이에요. 돈을 잘 벌면 굳이 산 비탈길로 올라가지 않겠지. 역세권에 살겠죠. 월세 더 내고. 근데 왜 월세가 산 그런 산 비탈길로 올라가서 사는 걸까? 차는 좋은 차를 몰고. 차를 좋은 차를 모르는데 그 좋은 차를 프라이브로 사다 보니까 프라이브로 내고 나면 남은 거를 생활비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근근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차 월세 비싼데 못 들어가니까 이제 타입을 한 거죠, 이게. 보통 카푸어들이 보면 월세가 싼 집을 많이 갑니다. 근데 월세가 싼 집의 특징이 뭐냐면 엘베가 없고 대중교통 거리가 멀고 언덕 경사가 심하고 연식이 오래됐고 옵션이 부족하고 그런 집이잖아. 근데 카푸어 분들을 보면 집보다 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은 그냥 잠자는 곳이에요. 잠만 자고 나오는 것.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음, 좋은 집 필요가 없는 거죠. 야, 이 친구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니 27살밖에 안 됐는데 그랜저 이제 프라이브 하이브리드 프라이브를 질렀는데 저 차 5년 끌겠대. 나 5년 끌 수 있을지 의문이야. 예, 5년 동안 할부는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갚으면서 끌어야겠죠. 그리고 저 차를 끝나는 것은 저 차 유지해야 되니까 지금 다닌 직장 계속 다니겠다는 건데 난 지금 다닌 직장에 계속 다닐지 의문이야. 카푸어 분들이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보면 일을 그렇게 근면성실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뺀지 되는 사람도 많고 퇴사율도 높습니다. 퇴사율이. 한 직장 오래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분도 지금 카포로 생활하는데 5년 동안 지금 직장을 쭉 다닐지 봐야 됩니다. 카포들이 보면 좀 입방정이 심하거든요. 좀 자기들이 뭔가 지킬 수 없는 말을 많이 해요. 뭐 이런 말 합니다. 카포들이 하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내가 이 차를 60개월 프라이브로 질렀으니까 이 차 때문에 직장 못 그만두겠네. 저 이 말을 실제 들었어요. 그 사람 3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나 차 할부로 질렀으니까 여기 못 그만두겠네. 이제 뭐 쭉 다녀야겠네 했는데 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정말로.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SM6 있죠. 뭐 지금은 좀 차가 이제 연식 오래됐는데 예전에 SM6가 그래도 잘 팔렸거든. 그 차가 한 3,200, 300 했어. 그 차를 프라브로 지른 거야. 월급도 많지 않은데. 근데 하는 말이 저 이제 이 차 프라브로 질러가지고 이제 이 직장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둔다는데 3개월 만에 그만둔 거야. 그때 알았죠. 카푸어들 말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말, 이런 뭐 책임감 있는 말을 잘 못해요. 허풍이 심해, 봐봐. 아직 그랜저 프라이브가 이거 뭐야 할부금이 한참 남았는데 아직 한참 남았어 이거 다 갚으려면. 근데 자기는 5년만 찾고 팔아서 GH 9,000짜리 사겠대요. 아니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겠다는 거야. 사는 게 아니죠. 대출 받아서 몰겠다는 거 아니야. 이 그랜저도 샀다는 게 아니지, 지르는 게 아니죠. 그냥 대출 받은 거지, 맞잖아요. 내 차가 아니야 이게. 캐피탈 차지. 내 차가 아닙니다. 샀단 말도 웃겨, 여러분. 뭐, 자기 지분이 없잖아, 이게. 자기 지분이 없는데, 그, 대기업 자사의 캐피탈 이용해서 대리 구매한 거 아니야.
엄밀히 말해 내 차도 아니야 이거는. 근데 5년 동안 저렇게 차 끌면 자동차 할부금 유지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아니 9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면 9천만 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270만 원 버는데 9천만 원 어떻게 모읍니까 이게. 아니 차를 안 굴려도 5년 동안 9천만 원 모으기 빡세겠다 이게. 하여튼 지키지 못할 만은 밥 먹듯이 한다니까. 네, 곰탕이 먹으세요? 하여튼 카포드에 하는 말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봐봐. 입만 벌리면 구라가 자동적으로 나온다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포 욕할 거 없습니다. 한국 경제를 선도하시는 분들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예, 욕할 거 없다고 하지만 근데 이분들이 좀 빌런 짓을 많이 해. 빌런 짓을. 뭐 조직사회 내에서는 아니면 이제 운전 같은 거나 예, 이런 데서 이제 빌런 짓을 많이 해요.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다면 대한민국 부채를 선도한다고 보는 게 낫겠지. 대한민국 부채. 예, 대한민국의 어떤 빚을 선도하는 분들이죠. 뭐 자동차 판매를 선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저분들이 대한민국 국산차 판매량에 기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어. 근데 문제는 판매량도 기여하지만 대한민국 부채에 기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 중에 이제 부채를 못 갚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한량 문화를 선도하는 것도 있어. 한량 문화. 뭐 자동차 회사분들 입장에서는 저분들 좋겠죠. 왜냐면 저분들 때문에 자동차가 잘 팔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이 받고 하는 거니까. 아휴 진짜. 근데 문제는 저런 거죠. 저 카푸어 분들이 자신들이 짊어진 거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못 지고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붕어 형. 어차피 지들 인생이 네가 왜 창경이냐. 이런 댓글 꼭 달리거든. 아마 이번 영상에도 달릴 거야. 근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저 카푸어가 님들 가족이라면, 님 동생이라면, 님 남자친구라면, 님 마누라면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카푸어가 보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로. 아니면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 친척 중에 한 명. 아니면 여러분 사귀는 애인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어.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카포라면 그냥 가만 놔두실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그래서 남자분들 아무리 차가 좋아도 아무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차를 구매해서 인생 난이도 노리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